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5월 초에 어린이날 이렇게 대체휴일해서 연휴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주제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대본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로 계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녹음하고 여러분들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이 상황과 그리고 제 상황도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여러분들께 이 내용은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또 메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십니다. 상담을 줄 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나 고민이 이런 거구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부분에서 제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기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로 가능태 모델도 있고 선택의 자유도 있고 이런 말씀은 제가 항상 드리지만 바로 이 트랜스서핑도 트랜스서핑이지만 여러 가지 네빌링이나 우리가 처음 끌어당김을 접했던 책인 시크릿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뭐냐? 바로 세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만들어진다. 네, 여러분 이거를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볼 때 세상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지금까지 만들어졌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이. 세상은 가능태 공간 안에 있다고 했죠. 트랜스서핑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능태 공간. 그게 뭘까요? 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어벤져스에서 다중우주론을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버전의 어떤 우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은 지금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현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객관적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만들어진다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객관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현실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심에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내 주변에 이제 만들어진 환경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랑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 가족은 나랑 동시대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서핑적인 원리에서 볼 때, 그 원리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마다 전혀 다른 현실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현실을 산다는 게 전혀 다른 가능태를 산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바로 해석이 다르다는 뜻도 됩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기회를 보고요. 누군가는 위험만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현실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렌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렌즈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렌즈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요. 세상이 또 보이고, 색안경이라고도 하죠. 그 색안경이 좀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 눈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이 나오고요. 다른 어떤 현실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렌즈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늘 비슷한 형태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트랜스서핑과 가능태 공간 모델에서도 굉장히 옳은 그런 말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렌즈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느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투자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꽃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 한 명을 보더라도, 건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투사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대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 비추는 생각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계속 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계속 집착하고 불안하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에너지를 지금 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상, 중요성을 부과하는 대상에 어떤 에너지를 쏟고 계신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이 현실을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의식 안에 깔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냥 무작정 믿는 그런 믿음 있죠. 저는 그런 거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서핑에서는 항상 말하지만 믿음은 의심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내포한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믿으려고 하고 내 성공을 믿어. 나는 부자가 될 걸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의심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서핑적인 믿음은요. 단순히 믿는다를 넘어서 알매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나아가는 거고 믿음이 현실을 끌어온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 표현을 믿음이라고 했지만 믿음보다는 그 알매 상태가 현실을 끌어온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용어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잘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 아래 깔린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되고 싶다, 잘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해서. 그러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 안 될 거야가 현실이 되기 때문에 뭐 무의식 정화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알매 상태,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믿는 대로 해석을 하고요. 해석한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렌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렌즈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나 할까요? 그 렌즈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무의식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결국 현실이 구체화가 되는 거죠. 진짜입니다. 현실을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결국에는 믿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태도, 겉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쓰기 전에 그럼 바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현실을 딱 보면 현실이 바로 바뀝니까?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 근본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쏘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근본이 바뀌어야만 나오는 결과물이 결국에는 바뀔 거라는 거죠. 이게 느려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내부 의도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빠른 길은 외부 의도를 통해서 바람 타면서 파도 타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겉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쓰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종류가 어떤 믿음인지, 어떤 무의식인지, 어떤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걸 먼저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현실을 그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한번 제가 이 믿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알매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 트랜스서핑적인 의도와 연결이 됩니다. 의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못 믿겠다라고 할 때는 먼저 그 의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먼저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이 변한 뒤에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이 변하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트랜스서핑의 핵심입니다. 의도. 이게 바로 외부 의도를 일으키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먼저 믿어야만 현실이 바뀐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매일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본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빌링에서 많이 말합니다. 결과에 살아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도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살아라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거를 아니까 뭐 카드를 막 쓰고 막 돈을 막 쓰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걸 볼 때 매일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본다라는 거는 내가 그 느낌과 감정을 가지라는 거를 말해요. 그 현실에서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거창한 상상이 아니라 그냥 이미 그런 상태인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사실은 심상화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확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상화 매일 하시죠? 왜 하십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뭐 책에 나와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받기 위해서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매일 지속해서 느낄 수 있으면 사실 심상화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상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여러분 매일 이루어진 것처럼 믿게 됩니다. 심상화를 통해서 그 느낌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에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심상화를 계속해야 돼요. 심상화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맨 처음엔 이게 안 믿어져요. 아, 이게 될까? 아, 이거는 나랑 너무 먼 미래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순간 심상화를 계속 하다 보면 기쁩니다. 기뻐요. 이 목표를 생각하면 기쁘고,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직 이게 100% 이게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은 못 가집니다. 그러나 기뻐요. 단순히 그겁니다. 이거는 목표가 안전지대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심상화를 계속해요. 근데 어느 순간 기쁘지도 않아요. 신기합니다. 기쁘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목표가 예사로운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사로운 일. 그냥 될 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알매 상태입니다. 이제 될 거를 알아요. 그래서 목표를 상상해도 뭐 그냥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요. 그냥 어차피 될 거 아니까 그 정도의 단계에 옵니다. 그리고 진짜 목표가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도 역시 올 게 왔구나.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목표를 생각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진짜 목표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막 기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막상 이루어지면 기쁘지 않은 그냥 그런 현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미 그런 상태, 결과에 사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계속해서 느껴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해 나가시면서 어떤 세밀한 증거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작은 변화들, 좋은 징조들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이 목표를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작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징조들을 스스로 찾아내셔서 벌써 바뀌기 시작했잖아 라고 이렇게 자주 확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믿음은 이런 작은 증거를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증거들을 쌓아가서 탑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탑이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냥 목표는 시간 문제예요. 현실화 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도를 집중하고 심상을 하시면 생각보다 저는 빨리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방해하는 믿음 다루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되겠냐 그게? 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집착.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너무 그거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막 긍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트랜서핑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랑 싸우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여러분 그냥 바라보세요. 관찰자 입장으로. 또 이 생각이 올라오네. 또 이런 감정이 올라오네. 그냥 바라보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시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을 마주하는 내려놓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런 확언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나는 모든 감정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 그 순간 펜듈럼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식이 벗어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게 벗어나는 겁니다. 현실이 흔들려요. 또 현실이 흔들리고 눈앞에 잠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외부 스크린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조건 여러분을 이게 막 안심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고요. 당장에 보이는 결과에 크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의도를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남들의 믿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가진 어떤 불안, 의심, 그게 되겠냐? 이런 시각들, 이런 부정적인 믿음에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은 여러분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 참견할 권리조차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면 타인의 불신 정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그런 단련된 어떤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5번째입니다. 준비된 것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준비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받을 준비된 현실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는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만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축복은 입을 벌린 만큼 들어온다라는 말도 있죠.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받을 준비를 만들고 판을 쫙 깔아놔야 됩니다. 그 순간 바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믿음이 결과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받을 수 있다 라는 감정을 넘어서 받을 거다를 넘어서 받아도 된다 라고 느끼는 그렇게 느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현실이 끌려옵니다. 세상은 언제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께 뭐라고 질문하냐? 그거 진심이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얘기해보세요. 너 진심이야? 너 그거 진짜 원하는 거 맞아? 현실이 오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예요. 세상은 늘 시험처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 네가 이거 원하는 거 맞아? 이때 확신을 유지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고 말을 하죠. 영혼과 마음의 일치.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영혼의 목표는 아니었고 그냥 마음의 목표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변 이 환경에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건 사실 영혼의 목표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어떤 목표는요, 굉장히 이게 고귀하다라고는 표현을 못해요. 고귀한 게 아니라 물론 고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어떤 지문이라고 할게요. 영혼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에 딱 맞는 그런 목표예요. 그냥 목표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이거 이루어지면 그냥 좋겠다,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 굉장히 자유한 것들, 그런 생각들이 막 여러분 앞에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의도를 유지하고 이러한 준비를 했을 때, 즉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 올 거라고, 당연하다, 나에게 당연한 현실이다라고 어떤 이런 의식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의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간중간 내용에서 빠지는 내용은 없어요. 빠지는 내용은 없는데 이 중간중간 단계에서 세밀하게 코칭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고 이해하셨다, 내가 이 감각을 알겠다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어서 쭉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조금 애매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멤버십 3단계에 메일 상담 열어놨습니다. 채널 홈 가셔서 더보기 눌러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확언으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이 확언에 대해서 참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할 뿐이다.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할 뿐이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고요. 이제 5월 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5월 하고 이제 6월 하면 반년이 벌써 지나는 거예요. 마음의 나침반과 함께 한
반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학원들 잘 들으시면서 심상화도 계속 하시면서 궁금한 거 또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목표 달성해 나가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